안녕하세요. 헤임달입니다. 최근 한국의 거의 모든 제품 앞에 K를 붙여 부르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K-드라마, K-영화, K-방역, K-푸드, K-호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방탄소년단,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기생충으로 대변되는 음악, 드라마, 영화 열풍은 역대 한류 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과 인기, 한국 드라마의 세계 순위 등은 매일 언론 보도가 쏟아질 정도로 새로운 기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는 기생충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영화 기생충이 보여준 기록들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기생충 이전에도 한국 영화는 분명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기생충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의 영화는 깊은 역사가 있다 라는 기사에서 한국 영화의 역사를 설명하며 아가씨나 버닝과 같은 작품들은 오스카에서 충분히 수상할 만한 작품들이었으나 아직은 뿌리 깊은 동양 영화에 대한 차별 때문에 외면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아직은 할리우드에 분명히 존재하는 문화적 편견을 영화 기생충이 드디어 걷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 영화를 찾는 해외 팬들이 많아지며 유명 평점 사이트들도 한국 영화에 대한 기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최근 로튼토마토에서 활동 중인 비평가들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한국 공포영화 순위라는 기사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총 15위까지의 순위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베스트 5를 준비했으며 나머지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로튼토마토 비평가들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한국 공포영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곤지암입니다.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하나인 곤지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참신한 촬영 기법과 연출로 한국에서도 많은 화제를 일으킨 공포영화 곤지암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로튼토마토의 많은 비평가들이 곤지암이 전혀 새로운 영화가 아니며 블레어 위치 이후 많은 페이크 다큐 영화들과 비슷하다고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영화의 목적인 공포감을 주는 것에 성공했다고 비평했습니다. IMDb에서의 평점은 6.2점으로 제가 여태까지 다뤘던 영화와 드라마 모든 콘텐츠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했지만 비평가들이 보는 눈은 다른 것 같습니다. IMDb의 한 리뷰에 따르면 다른 영화들과 다를 바 없는 페이크 다큐 형식의 공포영화라고 생각하고 극장에 갔지만 내가 틀렸다. 진짜 공포를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 이 영화를 조심스럽게 추천한다. 비록 몇몇 장면과 영화의 초반 4분의 1은 의미 없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공포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4위는 봉준호 감독, 송강호 주연의 2007년 영화 호스트, 괴물입니다. 공포 스릴러, 정치적 풍자, 이상한 가족 코미디와 감동적인 멜로드라마가 합쳐진 이 작품은 매우 뛰어난 괴물 영화라고 한 비평가가 쓴 글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첫 1000만 관객 영화이자 칸 영화제와의 인연의 시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한국 영화가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초창기의 몇 안 되는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메간 폭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뽑기도 한 영화 괴물의 IMDb 평점은 7.1점으로 무려 10만 명이 넘게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IMDb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리뷰에 따르면 영화 괴물은 제작 단계와 티저 영상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에딘버그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인상적이라는 단어 이상으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영화 괴물은 서스펜스, 드라마, 코미디 모든 장르를 다 보여주었고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장르를 관객들에게 어색함 없이 매우 잘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시아 공포영화에 관심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이 영화는 기존의 아시아 공포영화와 같은 종류의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3위는 트레인 투 부산, 부산행입니다. 한국형 좀비 영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이 영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타임즈의 한 비평가는 부산행에 대해 좀비 영화의 팬들은 이 한국의 새로운 좀비 영화를 음미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남겼으며 영국 유명 매체인 메트로는 부산행에 대해
올해 가장 소름 끼치는 좀비 영화이며 미국의 유명 시리즈물인 워킹데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미있다며 극찬했습니다. IMDb에서의 평점은 7.6점으로 15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291명 중 257명이 좋아요를 누른 현재 IMDb 리뷰 1위에 등록되어 있는 리뷰는 영화 부산행은 최고였다. 해외 영화를 보며 이 정도로 재미있게 본 영화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촬영 기법은 훌륭했고 스토리는 독창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위는 더 웨일링, 곡성입니다. 나는 아쿠마다 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특유의 열린 결말로 수많은 영화 팬들을 곡성 결말 해석이라는 문장을 검색하게 만든 영화 곡성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비평가는 곡성을 두고 아주 미쳤고 아주 한국적이며 아주 길다 라는 제목의 리뷰에서 살인과 악마주의, 퇴마의식 등 많은 것들이 섞인 영화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주 한국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촬영상을 수상하기도 한 곡성의 IMDb 평점은 7.4점으로 한 시청자는 곡성을 한국에서 나온 또 하나의 공포영화 마스터피스라는 제목의 리뷰를 적으며 나는 깜짝 놀래키는 종류의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깜짝 놀래키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시청자들은 영화의 미스테리와 캐릭터 그리고 뛰어나게 연출된 장면들과 어두운 분위기에 몰입된다. 누가 공포영화를 죽은 장르라고 했나? 돈만 많이 든 쓰레기 같은 공포영화들에서 눈을 돌리면 곡성 같은 숨은 보석들을 찾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로튼 토마토 선정 역대 최고의 한국 공포영화 1위는 바로 서울역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서울역은 영화 부산행과 반도로 이어지는 연상호 감독의 좀비 3부작 중 부산행 이후 개봉된 작품으로 의문의 바이러스가 시작된 서울을 배경으로 아수라장이 된 대재난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제34회 브리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실버 크로우상을 수상하고 앙시, 몬트리올, 시체스 등 해외 유수 영화제의 주요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영화 부산행의 탄탄한 배경이자 프리퀄로 많은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기도 한 서울역은 로튼 토마토의 비평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서울역은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릴 있고 몰입감이 뛰어나다. 좀비 장르에 처음 발을 들이는 시청자들에게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튼 토마토의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순위인 것 같지만 IMDb의 평점은 6.1점이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리뷰에 따르면 서울역은 부산행과 함께 했을 때는 분명 훌륭한 작품이다. 하지만 서울역 혼자 놓고 봤을 때는 부산행에 비해 좀 더 스케일이 작고 덜 급박한 느낌이 든다 라고 적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여러 매체에서 각종 한국 영화 순위라는 이름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기자 개인의 취향이 적극 반영된 순위도 있고 또 해외 팬들이 직접 투표하여 선정한 순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순위 중에 그나마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위와 적어도 최소한의 공신력이 있는 순위들을 가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달이었습니다.